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. 며칠 전에 절친한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 보니까 땅 매매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됐어요. 그래서 그 전화를 끝내고 곰곰이 예전 일을 생각해 보니까는 이 땅에 대한 씁쓸한 기억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거성의 잡설로 우리 불종님들한테 한번 거론을 해볼까 해요. 자, 거성은요, 지금까지 한 50여 가지 정도 직업의 세계를 섭렵을 했어요. 그 와중에 레전드, 전설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요, 그 직업이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드나들었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자, 거성이 오래전 부동산 현업에 종사할 때 그때 얘기인데, 좀 친분이 있었던 여자 회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. 그분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땅을 하나 맡게 됐는데, 그 땅을 보니까 공장 지역이야. 준공업 지역이고, 그런데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. 맹지예요. 그리고 거성이 이렇게 미래 전망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앞으로 뭐 한 30년 내에는 좋아질 수 있는 기미가 없어. 호재거리가 없어요. 그리고 진입로를 활용하고 있는 그 입구조차도 위에 경부선 철길이 지나가. 진짜 진퇴양난에 아주 막 고질적인 그런 물건이에요. 그런데 이 여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2년여 전에 6억의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별 실효가 없어가지고 이걸 처분하려고 1년 동안을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다 내놨는데 아직까지 팔리지가 않는다, 답보 상태다 해서 거성이 이 물건을 좀 처리를 해달라. 6억만 입금을 시켜달래요. 6억을요. 해서 저도 이제 그 회장님하고 확약을 했어요. 제가 이 6억을 입금시켜 드리는 조건으로 그 외 나머지 저의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의 사례, 거감비는 제가 알아서 능력껏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확약서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독점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 해가지고 제가 그때 6억짜리 물건을 매물로 8억에 이렇게 내놨어요. 해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불과 한 달여 만에 그 안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죠. 천신만고의 그런 노력이 있었죠. 내 나름대로는 해가지고 매수자를 찾아서 7억의 계약을 성사했어요. 1억까지 계약금을 수령을 하고 해서 이 매수하시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는 자기는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 기자재를 이렇게 보관할 땅이 마침 필요했는데 해가지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은 거야 해서 이제는 뭐 중도금까지 다 치르고, 그리고 어느 날 그 땅에 갑자기 건축 자재 몇 개를 좀 보관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를 설치할 수 있을까? 40피스짜리 해서 매도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라 그랬어요. 근데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그 땅에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예기치 않은 시커먼 덩어리들 막 슬러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. 해가지고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길래 저도 이제 현장으로 쫓아갔죠. 해서 폐기물 전문 업체의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도금 작업에 활용되는 악성, 유독성 폐기물이다. 이 폐기물은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다. 해가지고 물어봤어요. 그러면은 이 400평짜리 이 땅에 있는 이 폐기물 다 처리하는데 견적이 얼마나 나옵니까? 하니까는 그 업자 하는 얘기가 일단 땅을 다 파헤쳐 봐야 됩니다.
해가지고 그 400평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8천만 원이 청구가 됐어요. 예. 이제 저의 꿈이 날아간 거야. 그래도 은연중에 막역한 사람들한테는 야, 거성이 이 지역 부동산에 전설을 만들었다. 나 이번에 수수료 얼마 먹는다. 라고 막 떠버리고 또 뭐 기분 내느라고 친한 사람들한테 술도 한 잔씩 사줬을 거 아니에요. 자, 나중에 하자 처리 비용까지 다 제하고 나니까는 내 수중에 딱 1,700만 원 떨어졌어요.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요. 이런 부분에 함정이 있는데 복병이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. 나의 과실이구나. 또 나는 허가받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. 자, 우리가 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, 예기치 않은 별 기상천외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. 어떤 분은요,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그 분묘를 이장하려고 봉분을 파다 보니까는 그 안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족보를 파헤쳐낼 수 없는 관이 하나 덩그러니 같이 놓여 있더래요. 예. 무슨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다가, 종달새 둥지에다가 탕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분이 되어 있는 남의 묘지에다가 다시 거기다 관을 이렇게 함께 매장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. 굉장히 막 황당무계한 경우야.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자, 우리가 귀농이라든지 귀촌 귀여를 통해서 이제는 한번 전원 생활을 즐겨보고 싶다 해서 그 지역에 오래 방치된 땅, 아니 비단 오래 방치된 땅뿐만이 아니고 비어있는 유휴지를 내가 매입을 했어요.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농사를 짓고 뭐 파종을 하고 묘목을 심고 하다 보니까는 다 말라 죽는 거야. 농사도 안 되고.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해서 파봤더니 안에 쓰레기가 막 매립이 돼 있는 거야. 그것도 일반적인 가정용 쓰레기가 아니고 공장에서 폐기물로 분류해야 될 그런 독성, 악성 폐기물이 거성의 경우와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.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. 자, 시골에 뭐 전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비단 이런 문제만은 아니에요. 도심지 주택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.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도로변에 빈 땅에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. 울타리를 쳐놨단 말이야. 왜 쳐놨냐면은 쓰레기 같은 거, 폐기물 같은 거 무단 투기하지 말라고 그거를 방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쳐놓는 거예요. 자, 해서요. 우리 불정님들이 만약에 그러한 의도로 땅을 산다 아니면은 농가에 주택을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경과됐거나 아니면은 방치가 돼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요, 반드시 현장 실사할 때 자동차 트렁크에 삽하고 곡괭이 장만해 가세요. 거성도요, 그 사연을 겪은 이후에 어느 지역에 땅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현장 실사할 때 꼭 차 트렁크에 삽하고 곡괭이를 준비해 가지고 세 군데, 네 군데를 임의로 찍어 가지고 제가 직접 파요. 한 1m 정도를 파요. 예. 그때의 그 쓰라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팝니다. 한 1m 정도를 파고 나서
원형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될 때 저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. 자, 우리 불종님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내 노고를 조금 끼쳐가지고 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불상사, 그 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라면은 그 정도의 노고는요, 끼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. 잘못하면은요, 눈탱이 맞아요. 덤탱이 쓴단 말이야.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한 경우가 이 땅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상사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. 해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고 그 처신을 습성화시켜야 된다. 자, 오래전에 저희 업소를 드나들던 손님 한 분이 이제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대로변에 알맞은 땅이 하나 나왔길래 가격도 적당하고 해가지고 그걸 매입해서 주상 겸 원룸을 짓겠다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어요. 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집채만한 철 탱크가 5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. 그리고 그 땅을 막 파헤치는 와중에 그 찌든 기름 냄새가 상당히 심사를 막 뒤틀리게 해요. 해가지고 그 철 탱크 다 드러내 제거하고 그렇게 냄새 나는 흙 같은 거 다 끌어가지고 치워서 이제는 4층짜리 원룸 건물을 올려가지고 임대업을 하는데 시시때때로 이 찌든 기름 냄새가 스물스물 올려온대요. 그리고 예민한 이 원룸의 세입자는 보름 한 달, 2달 사이에 다 짐을 챙겨갖고 떠나버린대요.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임대가 안 되는 거야. 해가지고, 거성 골치 아파 죽겠다.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. 자, 이게 녹록한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. 요즘에는요, 이 폐기물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쓰레기 한번 치우는 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.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. 이 쓰레기 폐기물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본인이 이 파는 노고를 못할 것 같으면은 주변에 힘 좋은 분이 계시면은 약주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반드시 대동해 가지고 너덟 군데 정도는 직접 파헤쳐 가지고 확인을 해 보세요. 다 여러분들 행로에 이익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거는요, 우리가 부동산 물건 땅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려는 그 시도를 할 때 보통 토지 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기부 등본 정도는 확인을 해요. 부동산에서도 그 정도는 발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해 주는데, 거성이 우리 불종님들에게 꼭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족보를 명확히 규명해라. 자, 사람의 그 집안의 가풍이나 족보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동산, 특히 이 땅에 대한 족보는요, 내가 노고로 또는 나의 발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, 관할 관청이라든지 등기소에 가면은요, 이 등기부의 족보가 될 수 있는 폐쇄 등기부라고 있어요. 이 폐쇄 등기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가지고 이 부동산 물건, 특히 이 땅에 대한 족보를 파악하세요. 그리고요, 관할 행정관청에 가면은요, 폐쇄 토지대장 또는 구토지대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요. 아니면은 폐쇄 건축물 대장, 구건축물 대장이라고 이렇게 명명도 하는데, 자,
이 폐쇄된 이의 기록을 내가 발급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면은요,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룸 주인의 그러한 과실 또는 전원주택의 희망에 찬 귀천 귀놈을 못 참하게 말살시키는 그런 불상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거성이 예전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거성 잡설로 우리 불종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거론을 해봤습니다. 자, 우리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.